네, 오늘은 7월 증시 전망과 더불어서 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보통주와 우선주, 수익률 측면에서 시장에서 뭐가 더 우위에 있는 건지 전체적인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이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이자 네네. 하반기 첫 시작일이다 보니까 많은 네. 투자자분들이 7월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,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. 시장 전망부터 먼저 들어볼게요. 네, 제가 뭐 골드락스 증시 기대할 수 네. 있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골드락스 증시가 맞습니다. 그래서 한국, 미국 모두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. 그래서 골드락스 또 증시의 특징은 뭐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7월도 그런 관점에서 봐도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찌됐든 7월 중에 완화되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들에 대한 개선 기대 있고요. 또한 이제 실적 시즌이죠, 7월은. 근데 이제 실적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수출인데 1분기 수출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% 내외 정도 증가했는데 2분기는 30% 이상 올라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센은 1분기 대비 2분기가 좀 낮긴 하지만 그건 1분기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컨센서스는 높아지면서 1분기 실적을 사상 최고 실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월말에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실제로 보면 이제 기술적 부담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8개월 연속 상승했던 게 지난달 6월까지 해가지고 딱 두 번입니다. 2016년 12월부터 시작해서요. 이제 2017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었고 이번에도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6월까지 상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하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에다가 또 우연치 않게 7월 말에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움직일 재료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 협상입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 기억인데요. 2011년을 되돌아보면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미 부채 협상을 의회가 난항을 겪었습니다. 공화당과 민주당이 난항을 겪자 S&P가 그해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뭐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번에 거기까지 그런 상태까지야 당연히 안 가겠지만 코로나라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난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. 뭐 정부 폐쇄돼서 우체국이 문을 닫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9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또 증시도 조정거리가 생기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담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7월 중반 뭐 이렇게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7월 후반 전에는 좀 차익 실현해 두었다가 오히려 7월 말쯤에 저가 매수 기회가 오면 다시 저가 매수 전략으로서 3분기 내내는 좀 골드락스 증시를 즐기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럼 시장에 대한 뭐 비중 유지, 비중 확대 관점은 유효한 거네요, 팀장님. 네, 유효하지만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잘 대응하는 게 사실 스텝이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. 한번 꼬이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7월 시장 저희가 먼저 전망을 해봤고요. 최근에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 내용 위주로 들어보겠습니다. 최근 5년 동안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흐름을 비교 분석해 보면 어떤가요? 네네. 그래서 그렇게 낸 배경은 뭐냐면 주변에서 최근에 우선주가 좀 이상하다.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. 뭐 이해가 안 가는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. 그래서 팀장님이 좀 보고서로 분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. 먼저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이제 경영권이죠. 경영적 권리가 우선주에는 없고 대신 보통주 대비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이게 키 차이입니다. 여기서
차별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지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보통주 지수와 네.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89개 기업이 우선주를 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3개 우선주가 있듯이 한 기업이 뭐 몇 개 우선주도 발행하기 때문에 한 120개가 넘는 우선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총으로 딱 비교를 했더니 5년 동안 캐리가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우선주가 잘 나온 것처럼 보여서 그럼 이런 말씀들을 왜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자세히 뜯어봤더니 이 우선주라는 게 89개 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 전체 시가총액이 60조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었습니다. 네. 80%를 넘게 차지하는 데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행보를 보면 우선주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배당 확대 정책이 있었고요. 분기 배당 시행했고요. 거기다가 올 초에는 특별 배당까지 지급해서 이거는 뭐 우선주의 굉장히 호재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워낙 좋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총에 왜곡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우선주를 봤더니 실제로 우선주가 약세를 최근에 보면은 더 크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이렇게 보여져서 실제로 5년 동안 본다면 우선주 약세가 심화돼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 5년으로 비교를 하면은 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선주 수익률이 부진했는지 아니면은 최근 1, 2년 사이에 부진했는지 이 구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약세 이유가 뭐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봤습니다. 최근 1년과 최근 5년을 봤는데 확실히 최근 1년의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크게 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실제로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, 뭐 삼성전자 같은 왜곡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을 봐도 최근 1년 동안 보통주가 압도적으로 우선주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. 그리고 정말 몇 개 종목들이 보통주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비율로 따져도 최근 5년 대비해서 최근 1년에 상대적으로 보통주가 우선주 대비 크게 아웃퍼폼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다.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또 코로나라는 게 무슨 또 작용을 했구나.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사이도 작용을 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게 뭔가 배당과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를 좀 종목들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권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때는 주로 보통주가 좋은 게 많습니다. 근데 작년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뭐 대한항공이나 금호 관련들은 이건 우선주는 경영권이 없으니까 경영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주식들은 확실히 보통주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점,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. 네. 그럼 최근에 보통주 대비 우선주 수익률이 약화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나요? 네,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겠는데 왜 그랬는지를 좀 따져보려고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이제 특징을 좀 찾아봤습니다. 네. 첫 번째, 제가 이제 우선주 계류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우선주 수익률에서 이제 보통주 수익률을 뺀,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%면 이제 보통주 대비 10% 언더퍼폼했다는 얘기, 플러스 10%면 아웃퍼폼했다는 얘기고요.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120개의 우선주를 가지고 4분위로 나눠봤습니다.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보면 보통주보다 오히려 아웃퍼폼했던 우선주 4그룹까지 이렇게 나눠보고 실적과 배당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, 이런 거였습니다. 우선주 투자는 배당 기대고 이게 배당을 주는 그 트리거는 결국 실적이죠. 그러다 보니까 1그룹의 특징적을 본 기업은 작년에 코로나로 그 실적 불확실성이 컸는데 1그룹의 애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감익된 기업들이었다. 그리고 4그룹 우선주가 잘 나온 기업들을 비교해 봤더니 전년 대비 보면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27%나 올라간. 그러니까 실적이 양호한 우선주는 굉장히 좋다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실적이 양호한 우선주는 배당을 잘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투자 매력이 이제 코로나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
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가 높았던 기업들은 실제로 보면 우선주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나는 우선주를 배당 보려고 투자했는데 이러다 배당 못 주는 게 아닌가. 이런 우선주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맞아요. 우선주 투자할 때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. 상당히 많은데 뭐 금호석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뭐 계산해 보면 8%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. 예. 하지만 또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우선주들을 저희가 또 분류를 해봐야겠네요. 네, 여기서 도대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괴리는 컸는데 그 이유가 배당 매력이었다. 근데 두 번째 보면 경기 상황인데 작년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. 뭐 항공, 여행 뭐 이런 기업들이 안 좋았던 것이 맞지만 올해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. 이 두 가지로 보면 우선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건 맞지만 그건 작년 상황이고 올해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다.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 중에서 만약에 우선주 괴리가 큰데 올해 실적이 양호하다면 다시 배당에 대한 기대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애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괴리율이 1그룹 제일 보통주 대비 괴리가 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가져왔더니 이제 뭐 화면에 나오겠는데요.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괴리가 높으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올해 보면 금호, 건설, 한화 뭐 이런 종목, 하나솔루션 우선주 뭐 이런 종목들이 올해는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어서 올해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뭐 연간으로 볼 거 없이 올해 7월 당장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연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도 높아지겠죠.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어서 우선주 중에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높지만 2분기 실적 시즌에 관심을 가져볼 이제 기업들을 또 정리해봤습니다.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기업들 뭐 하나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등이 실제로 보면 2분기 실적 전망 등이 개선되고 있어서 우선주 투자 매력이 2분기 실적 시즌에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리포트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앞서서 금호건설 우선주, 한화 우선주, 하나솔루션 우선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. 우선주 하면은 시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보통주와 우선주를 좀 구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